대표님, 지난주에 불치병 관련주 해가지고 저희가 얘기했던 파트가 뭐 암, 당뇨, 뭐 탈모 이런 쪽이었는데 탈모, 치매 이런 거죠. 한 주 동안 그 같은 종목들도 수익률이 많지는 못했고 오히려 좀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갔다 해서 당뇨는 급락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항암 쪽 한번 보실래요? 치매 쪽하고 요거 한번 보시죠. 패트론도 서든 크래시가 나왔어요. 그죠? 일장 좀 무서웠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122기억에서 10,000원이면 이거 3배 가까이 되는 건 옆에도 가지 말라 그래요. 아니 갖고 있어요. 대드 정하고 가라. 이 종목은 27,500원이든 28,000원 깰 때 파셨어야 됩니다. 아이센스 35,000원 대드 잡으셨어야 돼요.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뒤풀이 파동 반드시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대표님? 아니 저는 21선이거나 또 올림픽의 반 정도면 다시 들어갈래요. 이게 또 뒤풀이 파동이지 다시 또 고점 돌파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돌파할 때 에너지 보고 판단할래요. 네. 그러면 어디서 들어가냐? 상승폭의 반인데 딱 의미 있는 게 21선입니다. 이런 정배열은. 121선까지 하면 이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121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17,000원, 20,000원. 그럼 뒤풀이도 작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당뇨 다음에 이게 가장 제일 많이 간 겁니다.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한번 부러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3만 원 중요한 자리 왔습니다. 네. 얘가 내일 볼래요. 이게 돌아서는지. 그러면 이제 또 순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술용 로봇 쪽을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은 아나텍을 그래서 제가 25,000원과 3만원, 15,000원과 2만원 두 가지 선을 거놨습니다. 저 까만 선에서 돌았으면 아직도 살아있고 강하게 보는데 파란 선까지면 주도주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 불치병에도. 아이센스도 비슷하고요. 3만원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22,000원, 25,000원 보면. 그러면 3만원에서 막아낼지 22,000원과 25,000원에서까지 뺐다 갈지 못 맞춰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2,000만 원 사겠다면 첫 번째에서 1,000만 원 사고 두 번째에서 또 1,000만 원 사보겠어. 나눠서 사보면서 그러면 밑에까지 올 수도 있고 위에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파란 색깔까지 갔으면 처음 들어간 게 매도선이에요. 처음 들어간 선이 이거 21선이 저항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적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바이오가 전번에 CB 전환사채 갖고 약간 좀 붙은 것 같다라는 요게 이제 만월 판결 눌림목을 잘 보시고요.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하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려놓고 오늘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면 또 에너지가 나오나. 그 다음에 JLK가 이렇게 급등한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서든 크래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전번 시간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큐렉소, 코렌텍, 고용. 큐렉소는 22,000원대 팔아라. 17,000-18,000원이면 사라. 근데 오늘 그 가격대를 잘 팔았어요. 생각보다 더 뺐어요. 1,000원. 그래도 요거는 요 파란 선에서 하면 또 2만원과 22,000원대 또 팔 기회를 준다라고 봅니다. 이후 8월 달에 두 가지 큰 데서 ETF 나오잖아요. 삼성 쪽하고 타임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편입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편입될 때 또 순서가 몇 뒤에 있나 그거 보고 거기서 때리는 게 어떻겠나. 뭐 고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불치병 관련된 테마는 계속 또 ETF가 아직까지 8월 달에 나오니까 네. 그 변동성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갖고 가실 분들은 오늘 이승조 대표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저희 ETF 연결고리랑 기업 공개하기 전에 어떤 연결된 종목들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셨었잖아요, 대표님. 그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가요? 간단히 해서 파두가 8월 7일 상장되거든요. 네. 그거 투자한 반도체 설계 관련 기업. 예. 그 지분 투자한 종목들은 급락을 하고 있고요, 이미. 네. KRK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쪽 섹터에서 AD 테크놀로지를 설정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24,000원에서 29,000원, 다시 24,000원 아래면 사자. 변동성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잘, 그러니까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상장 안 됐지 않습니까? 재료가 살아있는 거는 계속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SK 에코플랜트? 에코플랜트는 올랐습니다. 예, 올랐더라고요. 예, 그쪽은 올랐는데 네. 저는 이쪽도 해양 플랜트라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IPO 관련된 것들만 하자라는 게 그때 SK 에코 쪽이었거든요. 네, 지금 지나갔는데. 오션 플랜트. 네. 이게 19,000원에 사자 그랬는데 이게 이제 2만. 그러면 얘는 22,000원 대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24,500원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축가하면서 N자가 나와야 돼 자꾸. 그러면 뭐 타고 가야 되냐? 20일이 아니라 5일이나 11선 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나 한번 볼래요. 그래서 오션 플랜트는 계속 체크를 해보겠고요. 네. 전번 시간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8월 7일인데 이제 여기에 AD 테크놀로지가 또 관련돼 있으니까 미 지분으로 투자한 종목은 이렇게 서든 데스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6, 7천 원대는 저는 사겠습니다. 또 뒤풀이 파동이 있어요. 네. 120선까지 오면 20일까지는 하락폭의 반은 있어요. 21선을 깨지 않았어야 큰 게 있어요. 다시 고점. 근데 이거는 훼손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환사채나 투자한 쪽에서 의도적으로 때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AD 테크놀로지를 어디 있냐 갖고 왔는데 AD 테크놀로지는 29,000원 못 찾겠네요. 29,000원, 24,000원 이렇게 네. 잡으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하셨던 ETF 연결고리나 상장 IPO 관련 종목들은 다시 한번 사볼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8월 달에 예. 이벤트가 있는 게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오시고요. 그러면 방산에서는 현대로템 요새 4만 원에서 급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3만 원에서 또 4만 원 정도의 되돌림 파동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세를 고점 돌파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 또 방산은 8월 중순에서 8월 말 그리고 오늘 신문 보면 9월 말에 우리가 가뜩해서 돈 빌려주고 수주하게끔 하는 금융을 지원하고 폴란드 쪽에서 우리나라 때 그거 갖고 무기를 사면 그러면 기업한테 가겠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금융 지원해주고 옛날 그 아랍에미리트 원전하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타이밍과 스킬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대표님, 오늘 시장을 보면서 조금 공포스러웠던 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빠지면서 뭐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로 매기가 쏠리는 게 아니라 같이 좀 하락세가 나왔다는 거였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국 시장이 계속 조정받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냥 지수는 박스 같아요. 그러니까 큰 박스는 2,450, 2,700. 네. 그다음에 작은 박스는 2,500에서 2,650. 뭐 그 박스가 삼성전자 그거 갖고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 꼬리 흔들기에 올라가지 않은 공포가 더 떨어진 게 오늘 특징이니까 올라가지 않을 것들이 정리, 매매 그런 것들이 더 빠졌는데 그게 이제 더 털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쪽은 스마트 투자자들이 오히려 체리 피킹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급락 때 오르지 않을 거 털어낸 거는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스마트 투자자들한테 물건을 뺏기는 정도 이거 견디셨어야 돼요. 이럴 때는요 장을 안 보셔야 돼요. 대표님, 근데 견디기가 쉽지 않죠. 아니 안 보셔야 돼요. 오전 중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하는데 어떻게 안 봐요? 여러분들 네. 제가 이 시간 동안 주식 좀 쳐다보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 우량종 띄엄띄엄 보세요.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를 4, 5천 원짜리를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꾸 보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아, 내 건 자꾸 빠져. 근데 하루하루 걸리면 하루 이틀간에 저 2차 전지 잠깐 갔다 오면 저 수익률이 몇 프로야.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바지에 어떨 수 없이 그럴 때 던지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럴 때는 정합판 끄라고 그럽니다. 정합판 끄고 그냥 다른 데 산책하든지 소일거리. 이 말뜻을 10년 이상 되신 분 제 확 오실 거예요. 주식은 띄엄띄엄 보셔야 되고 시세를 매일매일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 종목이 내가 생각하는 때가 올 때까지 엉덩이 힘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그걸 트레이딩하면 안 돼요.
트레이딩하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 트레이딩 대부분들 잘 샀어요. 15,000원, 2만원에 다 털려요.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그거를 35,000원, 4만원 끌고 오신 분들은 안 보신 분들이에요. 내 목표가 여기까지 3년, 5년. 오늘 에코프로 이쪽 턴분이 3년 만에 터셨습니다. 호흡이 다르시죠? 3년 만에 터졌다고요. 그래야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제가 일반 투자자들이 그 유튜브도 보고 방송 뭐 열심히 하고 뭐 공부하면 막 큰 수익 오히려 그게 역효과납니다. 네. 사업가 기준으로 어떤 목표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 기업이 매일매일 변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 기업 망해요. 네. 그냥 여러분들 마음하고 주가만 변동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을 연봉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그러면 호흡이 달라질 겁니다. 요번에 KT 썸마린이 20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0년 만에 돌파한 거예요. 네. 연봉으로 보시면. 네. 아, 그러면 이게 앞으로 빅데이터 센터나 해줬던 이게 얘기가 달라지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20년 만에 이걸 뚫어. 근데 일봉으로 봐요. 심지어는 분봉, 초봉까지 봐요. 그러면 이거는 트레이딩 하다가 그냥 증권사 배불러 드리게 합니다. 매매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네. 우리 투자자들이 대부분 주식을 트레이딩하게 배웠어요. 저는 이 최대의 악마 같은 무기가 이거라고 봅니다. 이 들고 다니면서도 매매하게. MTS요. 예. 여러분들 한번 옛날에 제 선배님 중에 주식이 있으면 잠깐 팔게 되니까 출고해갖고 금고에 넣으신 분도 계세요. 불편하게 만들어. 네. 심지어는 그렇게 해갖고 이걸 끌고 오신다고요. 사업가 같이 한번 시각을 한번 오늘 이런 것들은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야 주식해서 큰 부자가 되시지 트레이딩 해갖고 내가 부자 된 분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의 제 방송의 키는 뭔가 파생 시장에서 큰 변곡이 생겼습니다.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오징어 세력들 일반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업력의 그쪽 계통의 범위 40년 되니까 그래도 건져갖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 블랙록 소식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전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듯이 지금 파생 쪽에서 큰 의도를 갖고 오늘 배팅을 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들의 세력은 고잉 컨선입니다. 이게 바꾼 거예요. 네. 3년 된 걸 팔고 삼성전자 사셨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로 끝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를 조직화시키겠죠. 어떻게 조직화시키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생 쪽에서 31일 제도 변경을 노린 것 같아요. 제도 변경을. 이거는 9월 만기까지의 구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생 쪽 매매 모르시고 위클 옵션 뭐 저게 뭐야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이 꼬리가 그리고 공부하실 분은 10만 원에다 넣어보세요. 어디다가요? 위클 옵션의 상방 하방에. 네. 그러면 공부가 확 옵니다. 잃어보면 확 와요. 근데 양방으로 넣어버리면 한쪽 잃어버린 거 한쪽에서 뭔가 이런 상품이구나라는 거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감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저희가 한 주 뒤에 또 뵙게 되잖아요. 한 주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임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나 꼬리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 속도가 네. 너무너무 빠를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성은 저는 없을 것 같은 장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갔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3일, 5일 갔다가 또 그게 숏으로 걸러버리고 롱으로 걸러버리고 그러면서 저점만 느긋하게 올라가는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 한두 개만 꼽는 그 20개 중에 한두 개 뽑아낼 자신 있으세요? 그 한두 개도 돌려요. 계속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나올 거를 이미 주도한 거에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력용 반도체를 지금 감각적으로 찍고 있어요. 전력용 반도체요. 예. 전력용 반도체 관련주가 뭔가 이미 시스템 반도체, SNS텍, 칩셋 미디어, 한미 반도체 찾지 마시고 네. 전력용 반도체에서 찾아보시면 아 여기서 뭔가 수급 들어오고 뭔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죠. 전력용 반도체. 예. 오늘 현대차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2차 전지로 너무 많은 매기가 쏠려 있었기 때문에 좀 묻힌 경향이 있고 내일장의 움직임도 좀 중요하겠고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는 이미 저 20만 원대, 9만 원대 벌써 그 이 중을 그래서 제가 실적 좋게 나와도 네. 주가는 오히려 뗄 거다. 그리고 나서 거기 실망 털릴 때 그 다음에 호흡해서 아마 땡기나 보자. 이렇게 그동안 주장했는데 이제 그 현상이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 갈 때 현대차, 기아차가 같이 가면 좋은 장이 펼쳐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기준선이었던 20만 원 선도 뚫고 좀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아니야, 그렇게 안 그런 건 됩니다. 기대 안 하세요? 이 파생 상품 때문에 그냥 22만 원, 18만 원 그냥 박스 봅니다. 이걸 뚫으려고 그러면 네. 다른 거보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누누이.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갖고 와야 돼요. 네. 그게 돼야 돼요. 근데 그거 27년에 되거든요. 아직도 몇 년 남았습니까? 3, 4년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현대모비스, 현대차보다 그 타이밍에 현대오토에버, 글로비스 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종합주가지수는 오를 거니까 관련된 종목을 사보는 건 어때요? 종합주가지수가 오른다에 관련된 종목이 뭡니까? ETF 상품들? ETF 상품 하느니 그 전략 종목을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ETF 에너지가 10% 갈 때 거기에 3배, 5배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시는 게 낫지. 네. ETF는 그냥 종목 분산 전략이거든요. 지금 변동성장에서는 종목 분산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